권정생 선생님, 1937년 도쿄 빈민가에서 태어나 나무장수, 고구마장수, 담배장수, 재봉틀 가게 점원,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더 많았던 시절, 19세 나이에 늑막염과 백혈에게 걸렸다. 돈을 벌려고 집을 나간 동생, 부모님께 도저히 그 이상 고생을 시켜드릴 수 없어 차라리 죽기를 바라며 밤마다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1965년 병든 몸으로 홀로 집을 나온 후 걸식과 떠돌이 생활. 그러나 깡통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던 식당 아주머니, 길에 쓰러져 있을 때 물을 길어다 준 할머니, 자신보다 하등 나을 것 없던 가난한 사람들, 오로지 죽을 생각만 하던 그를 살라며 다독여주던 그들. 29살 경북 안동에 정착, 마을교회 종직이로 일하며 문간방에서 홀로 생활하던 시절, 그 춥고 외딴 방에 놀러온 작은 친구들, 뚫린 장호지 구멍으로 폴짝 뛰어들어온 개구리,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와 같이 잠들던 생쥐, 자다 보면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옷 속을 비집고 겨드랑이까지 파고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 몇 번은 놀라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 아예 발치에 먹을 것을 놓고 기다렸다.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군뱅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극심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 작은 친구들을 벗삼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1969년 그의 첫 동화 주인공은 흰둥이가 싸놓고 간 똥,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제1회 한국 아동문학상, 제22회 새싹문학상, 동화 작가로 유명해지고 이제 돈도 제법 벌었지만 그의 평생 생활 공간이 된 조그마한 흙집에서 계속 태어나던 또 다른 주인공들, 깜둥바가지, 벙어리, 전쟁구와 바보, 늙은 소, 거지, 장애인, 외로운 노인, 시궁창에 떨어져 썩어가는 똘배. 동화가 왜 그렇게 어둡냐고요. 그게 진실이기에 아이들에게 감추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지요. 좋은 글은 읽고 나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2007년 5월 17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난데없이 자동차들이 줄을 이었다. 우리는 한 동네에 있어도 그 사람이 그리 유명한 줄 몰랐는데 돈도 많이 벌었다고요. 참 가난했어요. 평생을 옷 한 벌로 지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제 예금 통장이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측 굶주린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베트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정생, 아동문학가 고권정생, 1937년 9월 10일 나서 2007년 5월 17일 가다. 권정생의 작품 세계. 그의 작품 중에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거나 그에서 받은 상처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사는 이들에 대한 작품들이 많다. 바닷가 아이들, 몽실언니, 잠들기네, 별똥별, 페랭이꽃 등의 동화를 통해 전쟁의 비참함이나 동일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의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깜둥바가지, 흙먼지 아이들, 시궁창에 떨어져 썩어가는 똘배, 강아지똥,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등 온갖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다. 거의 반평생을 병고로 시달려온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병고와 실양 및 결손 가정의 여건 등 사회적인 그늘에서 소외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갈등과 문제의식을 다루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와 사랑을 주며 고통을 이겨나간다. 몽실언니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주인공 몽실이를 통해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소년 시절부터 그를 괴롭혀온 병마와 싸우면서도 주옥같은 작품을 써내는 권정생은 어떤 의식의 흐름 속에서 글을 쓰는지 그의 이야기 중 간략히 추려보면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어른들도 읽게 된 것은 아마 한국인이면 누구나 체험한 고난을 주제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동화에다 무리한 설교주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런 동화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유익한지 난 알 수 없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권의 도덕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 푸른 하늘과 별과 그리고 나무와 숲과 들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내가 왜 동화를 쓰게 되었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 누구나 가슴에 맺힌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들려주고 싶듯이 그렇게 동화를 썼는지도 모르겠다.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가온 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표 동화 작가이십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1937년에 태어나 2007년 5월 1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고물상에서 주워온 책을 읽으며 이겨냈고 결국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시는 일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많은 책을 내서 유명한 작가 선생님이셨는데도 시골의 작은 마을의 교회 종직이로 지내시며 5평 남짓한 오두막에서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사시는 동안도 책을 팔면 나오는 인세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에는 전 재산과 앞으로 나올 인세를 모두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는 말씀과 당신이 살던 작은 오두막집도 불태워 자연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물을 보듬는 따뜻하고 진솔한 글을 써왔던 것처럼 자신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어린이를 생각하며 사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선생님이 지은 책으로는 강아지똥, 사과나무밭 달림, 오소리네 집꽃밭,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훨훨 간다. 길 아저씨, 손 아저씨, 황소 아저씨, 아기 너구리네 봄맞이, 비나리 다리네 집, 깜동바가지 아줌마,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밥대기 죽대기, 먹구렁이 기차, 하느님의 눈물,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장군의 고추밭 소동, 우리들의 하느님, 슬픈 남학신, 몽실언니, 잠들이네. 왜 다수의 동화집이 있고 시집,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산문집,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책을 읽으며 선생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독서연구소에서 자료를 살포시 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